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베르트랑의 현년 역설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통계에 관련된 역설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이게 원 안에 정삼각형이 내접을 해요. 그림을 3개씩이나 그린 이유는 곧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정삼각형이 내접하는데 이 원 안에 제가 임의로 현을 채울 거예요. 이렇게 임의로 채운 현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 확률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심지어 답도 여러 개여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으로 비롯된 역설이거든요.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지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. 이 현의 끝점을 고정시킨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의 끝점, 사실 원은 회전시켜봤자 그대로 똑같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얘가 현이 정사각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점을 이렇게 다른 데를 회전시켜 봤자 확률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으로 이제 한 끝점을 픽스시켜 놓을게요. 이게 그 현의 한 끝점이고요. 이제 나머지 끝점을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 전에 제가 이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볼게요. 접선을 이게 그었거든요. 이렇게.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막 이을 수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게 다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중에서 정삼각형의 한 면의 길이보다 길려면 반드시 제가 아까 접선을 그었던 이 꼭지점의 대변이랑 만나야겠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요. 이런 애들. 이렇게 생긴 애들. 여기서 만나잖아요. 이렇게 대변에서 만나야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원의 반대편 끝까지 가는 현들이 되어야 정삼각형의 원래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이걸 각도 위주로 보는 거예요. 정삼각형의 한 각은 크기가 60도죠? 그러니까 이거를 180도까지 갈 수 있잖아요. 이게 이 접선이랑 이 파란색 접선이랑 저희가 극길대 현의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가 0도부터 180도까지 가능한데 물론 이제 0도랑 180도는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뚫려 있죠. 이게 대괄호가 아니고 소괄호가 되어야 할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정삼각형의 내각에 있는 이 60도 안으로 한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각도 범위에서만 보자면은 얘가 180도분의 60도에서 얘가 확률 3분의 1 나와요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 각도 위주 말고요. 이 현의 중점 위주로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미 그렸잖아요. 이 중에 아무거나 한 변 잡아가지고 수직 있는 곳을 그으면은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반대 이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긴 한데 반대 꼭지점이랑 또 만나겠죠?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정삼각형을 제가 원 안에 내접시켜 놨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곧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겠죠?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어떤 한 꼭지점에서 대변으로 이었을 때 무게중심의 특성상 얘가 2대 1이란 말이에요, 비율이. 이게 비율이 2대 1이에요. 근데 보시면 이 비율 2를 차지하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.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반지름의 절반이에요. 그럼 나머지도 여기가 1이 되어야 맞거든요.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 같으니까. 그래서 여기 나머지도 1이어서 얘네 둘이 같아요. 이 길이가. 자,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회전해 봤자 확률이 안 변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 선, 여기 이 아래에 있는 이 선분 내에 현의 중점을 픽스 시켜놔도 원 전체를 도는 거는 이제 확률이 변하지 않겠죠? 그래서 이 반지름 선분 내에서만 현의 중점을 존재한다고 가정시켰을 때 이제 이 위치를 랜덤이라고 두는 거예요. 이러면 길이는 2인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밑부분 1에 있어야죠. 그러니까 길이가 1대 2니까 그래서 얘가 확률이 2분의 1 나와요.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.
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. 두 번째 거 응용이에요. 이게 2고 여기가 나머지 이게 1대1로 같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이었을 때 여기가 둘이 같겠죠? 그래서 저희는 이 정삼각형 안에 내저분을 또 그릴 거예요. 이 정삼각형 안에 내저분을 그리면 정삼각형의 특성상 이 변의 중점을 지나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이게 정삼각형의 내저분이에요. 이제 이 내저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두 번째 관점에서 했던 현의 중점을 또 아무렇게 찍어보면은 이제부터는 이 선분 위에 중점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진짜 아무데나 중점을 이렇게 찍고 보면은 이제 원 안에 어떤 한 점을 찍어놓고 얘가 이제 현의 중점이다 그러면 그 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애초에 그런 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중심이랑 이렇게 이어서 이걸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걸 만족하는 현이겠죠? 이게 중점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현이 될 거예요. 이거 이렇게 될 텐데 제가 두 번째 여기서 했듯이 이 중점이라는 녀석이 이 내저분 안에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이 내저분 안에 있어야지만 이거를 이렇게 중심이랑 이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만들어지는 이 현들이 원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원래 있는 원이 있는데 얘를 반지름을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봐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원, 이 삼각형은 잠깐 그리지 말고 이 내저분의 반지름은 2분의 1이겠죠? 왜냐면 얘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안에 있는 게 1, 바깥에 있는 게 2가 돼요. 자, 이랬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 바깥 원 안에 있는데 아무 데다가 제가 점을 찍을 거예요. 이렇게 아무 데나 막 점을 찍었을 때 이게 현의 중점인 거죠. 이랬을 때 이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 부분에 이 빨간 점들, 그러니까 현의 중점이 들어와야 이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선 또 넓이 비로 가는 거예요. 아까는 이 반지름 선분 내에서 길이 비로 갔다면 요거는 넓이 비로 가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여기 큰 원의 반지름을 2라고 했을 때 2의 제곱분의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1의 제곱해서 약간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확률이 다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? 이제 그거를 제가 다루고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. 또 3분의 1이 나온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이랑은 다르게 우선 현의 두 끝점 중 아무 한 점을 원주 위에 픽스시켜 놓고 갔죠. 그러니까 이 두 개랑은 다르게 맨 처음에 끝점 하나를 정해놓고 간 거예요. 이랬을 때 이 접선이랑 저희가 새로 그리는 현의 각도가 이 각도가 랜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각도가 균등 분포 내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건 이게 180도가 될 텐데 범위가 그 중에서 모든 각도에 해당하는 확률 빗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세우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세타를 균등 분포에 들게 한 거예요. 그랬을 때 60도 안에 들어야 하니까 이게 3분의 1이 된 거고요. 제가 앞으로 균등 분포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.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의 중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원의 이제 이 반지름 역할을 하는 이 성분 있죠. 성분의 중점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희가 이 확률 2분의 1을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이 현의 중점이 이 반지름 내에서 균등 분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선 위에 이렇게 랜덤으로 점을 찍어요. 근데 이 조건이 있죠. 그러니까 이 점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 내에 있을 확률은 이 선분 내에서 특정 구간 내에 있을 확률이 그 구간의 길이에 정비례한다는 조건을 붙인 거죠. 그게 이제 이 선 내에서 이 점을 균등 분포하게 랜덤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 조건이 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각도를 갖추고 균등 분포 조건을 붙였다면 요번에는 이 직선 위에서 중점이 그 분포로 위치하게 된다는 조건이 된 거고요.
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선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빼버렸죠.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제가 이렇게 중점을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는 선분 내에서만 따지는 거였다면 이제는 모든 원 내에서 따지게 된 거예요. 이제 어떤 영역 안에서 왜 이래? 어떤 영역 이렇게 안에서 점을 균등하게 찍는다는 걸 면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 안에 제가 다른 영역을 이렇게 막 해볼게요. 이제 이 파란 영역 안에서 점을 찍었을 때 이 작은 영역 안에 들어올 확률이 이 작은 영역의 면적이랑 정비례한다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. 그래서 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문제 자체가 모호했던 거예요. 문제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 현을 그릴 때 어느 부분에 균등 분포를 할지에 대한 정의를 안 한 상태로 그렇게 문제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저희에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여러 개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설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베르트랑의 현이한 역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